풍산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9.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대문 바로 소개하는 것은 이 시성비라는 것이 최근에 유행이 돼가지고 이것이 마치 가성비에서 시성비로 변화된 것이 원가 회계의 이 가격 대비 효율에서 시간 대비 효과로 변화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비유를 해 봤습니다. 향후 미래에는 스루풋으로 손익이 계산되는 세상이 되기를 저는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및 수요자들은 이제 빠른 납기에 성과를 얻는 그런 그런 실적에 의해서 추가적인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7,71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0.4%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조금 더 많이 증가했어요. 6.8%. 매출 원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총액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는 6.1%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590억 원대로서 19.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2% 상승을 했어요. 7.6% 영업이익률이면은 제조업으로서 업종마다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영업이익률은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수익 창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1.1% 상승했고요. 운영비용은 0.6%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0.05포인트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50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성분의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은 타계정 대치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위에 나온 대로 재고 흐름 양식대로 향후 언젠가는 미래 세대에는 그 재고자산 명세가 이렇게 재고 흐름으로 공시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풍산은 수주사항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분기를 기간으로 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1분기 이후 4월 이후에 또 수주량으로 해서 마감 시점까지 그냥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조 원대를 총 수주했는데 기납품 수량과 금액이 한 5,300억 해가지고 요게 매출액하고 좀 또 틀리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5,488억 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뭔가 매출액하고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연결이 좀 잘 안 된다는 것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기납품액이라는 것은 분기에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수준 정도는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간별로 표현을 하되 위에 있는 양식대로 전기 2월 수주잔고가 얼마인데 단기 수주 얼마 했고 단기 매출액 얼마 해가지고 수주잔고가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 공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풍산의 경우는 수량까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아주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톤 단위로 판매하는 회사니까 이렇게 그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AB의 표현은 매우 표준적인 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4% 감소했어요. 재료비가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0.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가 2.2% 증가했고요. 총 제조비용에 대해서 소점 한 자리로 0.4% 증가를 했고 반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0.4% 하락했습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2차 추론까지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검증 단계인데요. 그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잔잔하게 좀 있습니다.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비성분의 회사에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은 타계정 대체에 들어가는 금액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전년도는 일치합니다만은 1분기에 92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타계정 대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대체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그 회계 투명성이 완벽하게 클리어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0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5% 감소를 했어요. 직원 수는 근데 2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평균 임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그 1분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보너스 같은 게 없었다면은 연말에 중간 보너스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다면은 전년도보는 상회하지 않겠냐 생각은 이렇게 해 봅니다. 물류 비용이 28.7% 그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은 그 TOE 생산성 범위 내에 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비교표를 한번 작성을 해본 내용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이 약간 내려갔어요. 0.06포인트가 내려갔고 수로분율은 거꾸로 1.12%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를 회사가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런 추론과는 모순이 되는데 분석을 더 진행하면서 그 모순이 해소가 될지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 충분조건 논리라는 것을 조금 더 논리화를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로분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반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미흡하다고 한다면은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물량으로도 수량으로도 재고가 많이 늘었을 거다. 금액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고 흐름에 의해서 그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 등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 증거로 제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확실하게 WCAI로 해야 된다는 점을 그 무죄에 대한 변증 자료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그 스루풋 그 경영평가 지표로는 상승했다고 추론했는데 1, 2차 추론에서와 같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뭐 금액들이 불명확해서 단지 전체 100%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것도 있겠죠. 이 재료, 원재료 구매하는 게 85%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는 거로 봤을 때 2.8%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제품 가격도 동일한 그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는 아니지만은 가중 매출 비중 66%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2.2% 감소를 시켰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중 평균이 그 2.8% 하락을 했으면은 그 상승 압박률이 마이너스니까 인하 압박률이 2.3%. 근데 그 가공 비율이 0.1% 증가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굳이 그 가격 결정할 때 그 사용해야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공 비율이 올라간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낭비적인 요소를 왜 소비자가 덤탱이를 쓰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원가 인하 압력률은 그 가격 압력률은 2.2%인데 판매 가격도 뭐 산출한 게 2.2%그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그럼 더 증가했겠냐 하는 것은 이 표로서는 그 입증할 방법은 없죠. 뭐 그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만은 이렇게 그 공시되는 데이터가 전체를 입증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외에 딴 것도 좀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1분기 실적을 그 토대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하면은 3조 2천억 원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3조 2,500억 원대. 그러면은 그 재고가 7%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 실제 결산을 하면은 한 2,760억 정도 되겠는데 재고가 매출액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고를 7%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1,800억으로 약 958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가 증가는 이익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은 그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는 원가 회계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으로 볼 때 3조 한 800억 원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이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되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영업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4.4회전 정도, 10% 정도만 더 노력을 해서 그 수주받은 거를 빨리 이 추가 납품을 해가지고 매출액을 추가로 인식하는 그런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한 2,860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다만 이 금액이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비싸게 받아야 이 정도 2,800억의 이익이 나는데 스루풋은 좀
17만 원 싸게 하면서도 재고 회전율을 높여서 매출을 더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수출도 있고 내수도 있겠지만은 이 덤핑은 아니에요. 그 덤핑은 절대 아니고 스루풋 관점에서는 충분히 308만 원에 톤당 이렇게 팔아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재고의 증감이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이제까지 그 분석한 것을 정리를 요약을 해 본 건데요. 풍산은 요 4분면 중에서 판매 예가가 낮게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을 요즘에 재고가 그 증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그 완화 효과를 그 스루풋 회계는 낼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49,900원으로서 7,250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 아직 59%밖에 시중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장부 가격 한 100% 정도는 돼야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회계 투명성이 뭐 완벽하게 클리어하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또한 방위 산업, 또 포탄,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런 수출 물량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좀 좋아질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풍산홀딩스가 38%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9% 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UBS, 모건스탠리 등이 눈에 띄는데 16.6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유진씨로서 36.1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1958년생이시네요. 한갑은 넘었고 한 6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 씨라는 분이 아마 2세 경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제 생각은 풍산이 뭔가 조용히 국익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 보면은 그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안동의 그 유씨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유씨라고 그러죠. 어, 뭐 그런 집안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황해도에 있는 그 풍산 그 지역명을 따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 경력이 상당히 좀 글로벌적이에요. BIAC라는 이사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한국펄복재단 이사장도 한 적이 있고 IWCC 회장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ABAC 한국위원 한국비철금속협회는 제가 조금 옛날에 조금 아는 분하고 좀 알고 있는 그런 데고요. 그리고 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사회 이사라 그러면 저는 이게 매우 그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검색을 해봤는데 BIAC에 대한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는데 많이 그 기여를 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WCC에 대한 그 구리 어떤 그 협의회 이런 거에 회장도 하고 글로벌적인 거죠. 또 ABAC라는 것은 APEC에서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카운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인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글로벌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5년 11월 오사카 에이펙 강요회의에서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 및 적적 반영을 위하여 설립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한국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 CSI 가요. CSIS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그 이사회 이사라면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그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풍산이 뭐 국익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언론에 별로 안 비치지만은 나름대로 그 기여를 크게 하고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